안녕하세요, 개모건님. 고건님의 썰랑썰레와 게임 영상들을 즐겨보는 시청자예요. 썰랑썰레 영상들을 보면은 깔깔대던 중 우리들의 영웅썰을 보고서 가슴 한쪽에 느껴지는 먹먹함과 추억이 있어 국군의 날은 아니지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때는 2016년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고등학교에서 방학마다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신청을 받았는데 저도 봉사 점수도 필요했고 기간 동안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신청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봉사 첫날 동네 어르신들을 돕고 집 청소도 해주는 일,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일 같은 걸 하게 되었죠. 제가 뵙던 분은 나이가 꽤 많으신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오른팔 거동이 안 좋으셔서 할아버지 대신 청소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렸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마치 자신의 손주처럼 좋아해 주셨고 집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강냉이 한 봉다리씩을 챙겨주셨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봉사 얘기를 부모님께 해드리니 아버지께서 이웃을 돕는 건 항상 옳은 일이야. 봉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때 가서 꼭 다시 또 도와드려라 라고 하셔서 봉사 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댁에 자주 방문하였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가끔씩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할아버지께서는 6.25 참전 용사셨고 오른팔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던 이유가 전쟁 후유증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장롱에서 참전 용사 모자를 꺼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나도 곧 성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찬 12월 1지망은 아니었지만 2지망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게 되어 졸업만을 바라보면서 띵까띵까 놀던 때 어김없이 어머니께서 삶아주신 감자와 고구마를 들고 할아버지 댁에 방문해드리고 이불 빨래 해드리고 다시 집에 가려던 중 할아버지께서 모레 서울에 있는 친구 생일이라 그런데 서울까지 가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강원도 촌놈이라 서울 구경도 하고 싶었고 흔쾌히 수락했죠. 이틀이 지나고 피부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12월 아침 공기. 할아버지를 모시러 댁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안 입으시던 코트와 안경을 꺼내 쓰시고는 택시를 타고 터미널 슈퍼에서 친구가 좋아하는 군것질이라며 가나 초콜릿 2개를 사서 하나 제게 주셨습니다. 강릉 터미널에서 남부 터미널까지 가는 동안 버스 안에서 초콜릿을 나눠 먹으며 할아버지 친구분 얘기를 하는데 친구분은 전쟁 중에 만나게 되어 힘들 때 의지가 많이 됐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동작구로 가기 위해 핸드폰 검색으로 저도 처음 타본 지하철을 헤매며 겨우겨우 동작구에 도착하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역에 도착하고 여기서부턴 택시 타면은 금방이니 쉬고 있다가 전화하면은 다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서울을 돌아다니기에는 좀 뭐했고 할아버지 혼자서 간다는 게 살짝 불안하여 그래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택시를 탔죠. 할아버지는 택시기사분께 현충원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저는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도착한 현충원. 처음 와본 현충원은 신기하면서도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묘를 봐온 거라곤 친가 외가 몇 분이었지 이렇게 많은 묘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가다가 할아버지가 어느 묘 앞에 터미널에서 사신 초콜릿을 내려놓고 손을 모아서 묵념을 하고는 자리에 앉아 묘를 말없이 바라보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울먹거림을 겨우 삼켜내고 할아버지를 기다렸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시고 울먹거리는 저를 보시며 아이고 인서가 아니 내가 안 우는데 왜 네가 울어 하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셨습니다. 결국 울음을 못 참고 버스에서 끄끄대면서 집에 왔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느꼈던 목에서 넘어오려는 울먹거림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제가 대학생 때 과제에 치이고 거리가 멀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휴학하고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찾아뵈서 얘기를 나누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내 짐을 너에게 떠넘겨서 미안하구나 라는 말씀을 하셔서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말씀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병 4호봉 휴가 때 집에 와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차를 타고 할아버지 묘에 술과 안주 그리고 가나 초콜릿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고3이라 힘들 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셨는데 가끔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면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친가 할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는 뵌 적이 없어서 더욱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여 고생하는 군인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신 참전용사 선배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봉선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가슴이 참 무거워지는 그런 오늘 썰이었습니다. 그때 6.25 때 군대에서 실제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옆에 있는 전우들이 가족들이 나보다 먼저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고 그랬을 그 충격과 그런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기억하고 계시는지 참 대단합니다. 뭔가 비교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되게 무거운 마음이네요. 그런 분들에 대한 뭔가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난 거니까 그냥 그거는 덮어놓자? 우리는 그때 못 살았으니까? 요런 게 아직까지도 마치 관행처럼 계속 내려오고 있으면서 원래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6.25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렇게 희생하지 않아 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나 했을까요? 난 우리가 지금 존재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슴 한켠이 또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썰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친구처럼 뭐 이렇게 나서서 봉사활동을 가고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아주 작은 조금의 무거운 그런 감정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서 그러고 살고 절대 그런 분들을 좀 비난하고 비방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요즘에 군대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이슈화가 되죠. 드라마 DP라는 드라마도 요즘 뭐 많이 뜨고 있고 군대가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입에 쳐 올려서 무슨 안주거리나 가십거리로 댓글 2글자 3글자 한 문장 2문장으로 비하할 만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군인 뭐 그거 뭐 그냥 놀다 오는 거잖아. 군인 뭐 해 요즘? 캠프래매. 캠프면은 본인이 한번 가보세요. 피똥 싸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머리 다 빠질 거예요. 다시는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 전쟁 나면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욕 좀 그만하세요. 제가 더 심한 말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중하시길 바래요. 우리 금다리가 제 아들이 이제 며칠 전에 약 일주일 전에 세상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자면 그 선생님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날짜를 아예 맞추고 시간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갔죠.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서 밖에서 기다린 아빠로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수술 시간이 다가오면 아빠가 할 일이 많아. 뭐 그 와이프가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가서
저거 해야 될 쉴 회복실 가서 확인하고 그 뭐 결제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 잠깐 바빠. 막 옷 갖다 놔야 되고 막 한 30분 전 정도 좀 전에 남아가지고 이제 이프님이랑 이제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기 낳기 전에 아기가 잘 움직이고 잘 하나 태동 검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배에다가 요렇게 수많은 소리를 이렇게 듣는 그런 청진기 같은 그런 기계를 배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러고 있는 동안 이제 이프님이랑 막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이프님은 막 떨리지. 가기 전부터 이제 막 긴장된다 떨린다 그러면서도 막 되게 강인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막 엄청 걱정하다가 또 막 강인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막상 그날 되니까 좀 씩씩하더라고. 그래서 장모님이 오셨었거든. 그래서 장모님 뵙고 이제 이프님이랑 나랑 이제 둘이 있는데 이프님한테 다 잘 될 거니까 걱정 말고 내가 계속 옆에 있을 거고 무슨 일 일어나도 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신 똑바로 잡아라. 그래서 이프님 약간 용기를 좀 줬지. 그러고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나보고 나가래. 거기가 이게 2중 3중으로 돼 있는데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데 예 들어와 있었거든. 근데 그거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돼 밖으로 보호자는.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을 밖에서 이제 나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제 이프님이 그 수술실로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혼자서 그 슬리퍼 신고서 그 수술실까지 이렇게 저 배드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수술실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더라고. 여보 화이팅 화이팅 네 그래서 이프님이 이렇게 괜찮아 그러고서 이렇게 덤덤하게 들어가. 그 내가 그 뒷모습을 뒷모습이 그 머리에 각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 그 수술 들어가는 수술을 스타트하는 시간이 있어. 그렇게 다 스케줄을 짜놔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없다가 수술 한 10분 전 그쯤에 10분 좀 전에 들어가시더라고. 그 막 마취과 막 이런 분들이랑 막 의사 선생님들이랑 막 들어가. 그래서 내가 막 밖에서 막 완전 차렷 자세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막 여자 선생님인데 걱정하지 마요. 예, 걱정하지 마. 들어갔어.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아기가 태어나는 데는 얼마 안 걸린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 산모를 이렇게 처치를 해주는데 상처를 처치를 해주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아기가 나오는 거는 그 정해진 스케줄에서 한 10분 15분 안에 아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술 시작 20분 전쯤 이프님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앉아있질 못하는 거야. 뭐 핸드폰 보고 뭐 무슨 제가 핸드폰 중독자라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카페 봤다가 내 카페 봤다가 그랬다가 뭐 도탁스 봤다가 그랬다가 뭐 FM 네이션 봤다가 그랬다가 또 뭐 또 다른 데 봤다가 막 그러면서 막 네이버 봤다가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이거 핸드폰을 들고 안 놔. 시간이 남고 내가 혼자 있으면 보통 시간 때우는 용도 계속 그걸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핸드폰도 손에 안 돼. 완전 중독자처럼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핸드폰은 그때부터 시계야. 시간 보고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야. 그 추운데 수술방이 되게 추워요. 수술방은 따뜻하면 안 돼가지고 좀 추워. 그 추운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추운데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 주사 막 맞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자연분만 했으면은 옆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케어라도 해주고 그러는데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저것 때문에 위생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병균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이 수술 시간이 딱 됐어. 30분에 시작이었는데 30분이 딱 됐어.
와 그때서부터 막 정신이 나가겠더라고. 앉아있질 못해. 계속 막 없던 신 찾아 갑자기 막 내가 막 평생을 살면서 신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막 신을 막 찾아. 하 제발 아무 일 없게 제발 아무 일 없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아무 일도 없이 둘 다 잘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 찰나의 그 잠깐 10분 15분 아기가 나오는 시간 10분 15분이 영혼 같더라고. 너무 길어. 초가 가는 게 느껴져. 1초 2초 3초 이렇게 느껴져.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나올 시간이 됐어. 한 10분 정도 지났어. 그럼 보통 애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무조건 엥 하고 울거든? 그 엥 하고 우는 거 그거를 듣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잖아. 막 거기다 막 귀 대고 있는 거야. 귀 대고 있는데 그 간호사 한 분이 뭐 이렇게 뭐 갖고 들어가. 그래서 내가 별일 없죠? 아무 일도 없죠? 그랬더니 아 예 뭐 저는 다른 거 하느라 그러고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 들어갈 때 문이 살짝 열려. 윙 하면서 열려. 그래서 그 문을 닫히게 둬야 되거든? 뭐 못 두겠는 거야. 막 계속 막 여기가 문이야. 소리 막 계속 듣고 있어. 문 닫힐라 그래. 팔 한 번 내. 문 닫힐라 그래. 팔 이렇게. 하씨. 거기 앞에 있던 그 간호사분이 보호자분 문 닫으셔야 돼요. 그래.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러고서 귀만 이렇게 대고서 계속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밖에서 개초조하게 그러고 있는데 한 14분? 아니지. 거의 정확히 10분 정도 걸렸구나. 10분 정도? 되니까 갑자기 안에서 막 이래. 그래서 난 처음에 기계 소리인 줄 알았어. 나 무슨 알람 같은 거 울리는 줄 알았어. 그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무슨 소리야? 태어났구나. 우리 지호가 이거 금다리가 세상에 나왔구나. 태어났구나. 밖에서 이래. 애기 울음소리 엥 하고 들리고 나서 한 15분? 20분 정도 됐을까? 15분 정도 됐을까? 데리고 나오더라고. 데리고 나와서 이제 애기 그 신생아실로 옮겨야 되니까 신생아실로 옮기면서 이렇게 가면서 포대기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아빠 사진 찍으세요. 그래서 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간호사 둘이서 들고 있어.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긴 거야. 고학이야. 어떡하냐. 금달아. 왜 이렇게 못생겼냐. 금달아 너무 감동적인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어쩌겠냐.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수술하면 돼. 뭐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돈 많이 벌게. 걱정하지 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지금도 사진 보면 금다리가 이렇게 하고서 이러면서 울고 있어. 너무 못생겨서 그 사진을 가족들 이제 다른 친지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웃어. 너무 못생겨서 막 이러고 있거든. 근데 신기한 게 여기 눈썹이 있는데 여기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한번 여기가 주름이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위에가 대칭으로 여기 위에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눈썹이 마치 눈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니까 눈이 마치 이게 6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되고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이르고 있어. 그래서 그때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봤어. 내가 사진 찍은 걸 이제 막 보면서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찍었거든. 한 10장 넘게 찍었거든. 이렇게 보는데 그 건담들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담 여기 보면 이렇게 뿔 이렇게 있잖아. 건담 뿔이 여기 가운데 네모난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데 건담 뿔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야, 뭐가 될라 그래도 되려나 보다 얘가. 비범한데. 야, 넌 뭘 하겠다 싶더라고. 아, 처음 태어났을 때 이게 눌려 있어가지고 애기가 이렇게 눌려 있다 나와서 이게 가로로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한 것처럼 생겼어.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 금다리가. 되게 웃겼지. 감동적인데 되게 웃겨. 그러면서 막 가슴이 막 되게 이상한데 막 그 엄청 내 새끼가 세상에 나온 거잖아. 뱃속에 있던 애기가 밖으로 나온 거니까 처음 봤잖아. 뭐 초음파로 이런 거 볼 때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얼굴을 보였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보여줄 거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이러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을 텐데 금다리가 지호가 뱃속에 있으면서 얼굴을 초음파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선생님들도 그래. 야, 이렇게 한 번도 안 보여주는 애는 잘 없는데 얼굴 안 보여요. 얼굴 안 보여주는 거야. 계속 막 얼굴 막 이렇게 막 무슨 권투하듯이 이러고서 아예 가리고서 얼굴 가려버리고.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그 초음파 들어가는 뎁스로 해가지고 3D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픽으로. 안 나와. 살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초음파가 들어갈 때 살길이 이렇게 딱 닿여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여. 막 그러거나 아니면은 막 몸 얼굴 숙이고 있고 막 이래갖고 안 보이고 막 안 보여. 한 번에 못 봤는데 나왔는데 여기다가 주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가 이래서 안 보여줬구나. 그 다음부터 이프님 나올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못 앉아. 나는 아빠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앉나 몰라. 나는 막 되게 초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앞에서 계속 제발 1시간 넘게 안 나오는 거야. 한 1시간 정도면 나온다 그랬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안에 물어볼까 하려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안에서 간호사가 누가 하나 나와. 수술방에 있던 간호사야.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막 이랬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모 괜찮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막 바쁜 듯이 막 가면서 네네 이러면서 그냥 가더라고. 갑자기 선생님이 딱 나와. 마스크 벗으면서 아주 잘 됐고 뭐 특이사항 전혀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잘 됐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산모는요? 안에 회복실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부를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5분 10분 있으니까 회복실로 부르더라고. 갔더니 이프님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이렇게 이불 덮고 이러고 누워있더라고. 힘이 아예 없어. 아직도 마취가 살짝 덜 깬 것처럼 막 졸려요 계속. 이프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막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프님이 마취가 깨고 있으면은 계속 깨야 되는데 또 졸려하는 거야. 그래서 여보 졸려? 아유 힘들어 그랬더니 오빠 나 말을 못하겠어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눈은 똘망똘망한데 말을 못해. 그래서 여보 왜 대답을 안 해? 왜 그래? 왜 말하기 힘들어? 네 이랬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고 눈만 이렇게 뜨고 있어. 내가 바이탈을 이렇게 봤어. 심장이 40 가까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애가 점점 이렇게 이게 손끝에 있는데 이런 데가 살짝 이렇게 누리팅팅해져. 내가 너무 깜짝 놀라. 내가 지금도 이거 얘기하면서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간호사한테 선생님 말을 못하고 지금 막 심장박동수가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막 간호사들 막 와. 귀에다 대고서 체온 막 재는데 체온계가 고장났다 그러면서 나가서 체온계를 또 다른 거 갖고 와서 또 막 체온을 재는 거야. 체온을 8번을 잰 거야. 왜 쟀냐? 체온이
34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체온이. 그러니까 얘네가 봤을 때는 이 체온계가 고장났다 생각하고서 다른 체온계 갖고 와서 계속 재는 거야. 그 이러고 있지 말고 선생님 불러오라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 그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선생님이 막 뛰어왔어. 왜 그래 막. 선생님 말을 못해요. 왜 그래? 막 바이탈은 저 뭐야 심장은 42, 43 막 이렇게 아예 말을 못하고 이러고서 말을 못하겠어. 말 좀 해봐 막 선생님이 막 이래. 내 말이 들리긴 해. 들리면 눈 껌뻑해봐 이러는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다 막 몰라. 막 처음 보네. 떨면서 선생님 이런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처음 본대. 나도 처음 봐.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래. 이불 덮어. 빨리 이불 덮어줘. 막 이불 덮고 막 나는 막 손 막 마사지 해가지고 계속 막 몸 있는데 막 차가워지지 말라고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그 왜 그랬냐? 언제부터 이랬냐? 그래서 저 간호사님이 와서 저 진통제 이렇게 하는 거 시원해 보인다고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라 그래서 그거 누르고서 진통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온다 이런다 그랬더니 진통제? 진통제에 대한 뭐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프님이 그 진통제 중에 하나의 그 부작용이 있어. 진통제 그 먹으면 엄청 어지러워하고 힘들어요. 그런 진통제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써놨어. 수술 전에. 그 약이랑 아예 다른 약이야. 아예 완전 다른 약이고 이건 주사제고 그거는 알약이란 말이야. 근데 까뒤집어 보니까 이 지금 여기 이 진통제라고 만들어 놓은 그 진통제 안에 믹스되어 있는 그거에 그 성분이 좀 들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혈관으로 직수로 그냥 주입하니까 그 부작용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때 뭐 이프님 잃는 줄 알았어 진짜로. 우리 와이프 내가 잃는 줄 알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들어가고 나서 그랬다. 뭐 부작용 같은 거 뭐 그 진통제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한 부작용 없어요. 없어요. 우선 이거 진통제 떼. 이거 빨리 빼. 진통제 그거 뺐어. 그냥 생으로. 그거 빼고서 이제 막 계속 지켜본 거야. 그거 뭐 의료원들 다 왔어. 거기 방 안에. 그거 계속 막 지켜보면서 막 바이탈 계속 체크하고 막 혈압 체크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예우를 보고 있었어. 바이탈이 조금씩 올라와. 42, 41까지 떨어졌다가 43, 44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와. 한 5분, 10분, 15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올라와. 계속 조금씩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눈만 껌뻑거리다가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려고 그래서 여보 말 들려 그랬더니 말을 못하겠어? 말이 안 나와 그랬더니 아니 말을 아니.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여보 지금 저 진통제 그 부작용인 것 같아서 진통제 우선 뺐어 그랬더니 배 아파 진통제 왜 뺐어 이거 빼면 어떡해 이래. 그래서 여보 이것 때문에 자기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진통제 왜 뺐어 진통제 빼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버텨.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돼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자기 큰일 나. 이거 달고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내가 선생님한테 다른 진통제 없나요? 계속 물어보고 막 지금은 진통제 다른 거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있어야 된대. 그리고 그 의료원들도 다 놀란 거야. 그런 걸 처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거기서 수술 끝나면 회복실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마취 깨면 그러면은 그 침대째로 올라가. 그리고서 올라가서 누워있다가 막 이제 막 통증 오고 이러면은 그 무통주사 한 번씩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무통주사 한 번씩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안 아프대. 그게 어느 정도로 안 아프냐면 무통주사 그거 달고 있는 상태에선 그날 밤이나 아니면 그 수술한 다음 날 개복이 돼 있잖아. 지금 개복이 돼 있고 살짝만 꼬매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거 그 무통주사 진통제 맞고 일어서서 걸어 다녀. 그래 걸어 다녀서 내장 기관을 빨리 자리 잡게 안 아플 그렇게 진통제 맞고 안 아플 때 걸어 다녀서 내장 기관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도 엄청 아픈데 그걸 그 진통제 하나로 버티면서 회복을 하는 거야. 다른 산모들은 이프님은 그게 안. 잠 한숨도 못 자고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계속 그 옆에 그
이프님이 힘이 없어요. 이프님이 저 근육이 없어. 되게 말라가지고 근육이 없단 말이야. 얼마나 이 옆에 있는 거 그 사이드 발을 잡고서 비트는데 이 팔에 막 핏줄하고 힘줄이 막 서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어 막 이러면서 막 참는 거야 계속. 그리고 그 출산을 하고 나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배가 한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주기적으로 배가 막 아파요. 통증이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잠깐 진짜 정말 잠깐 괜찮았다가 한 5분 있다가 갑자기 막 으아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막다가 막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참은 거야 이틀을. 그러다가 이틀째 오후였나에 이틀째 점심인가에 그 다른 약을 한번 조제해봤다고 이거 안 맞으면 바로 빼야 된다 그러면서 조제해가지고 갖고 왔어 이만한 수액에다가. 그래서 이프님 그거 이렇게 놔줬더니 아주 소량 들어있는데도 그것만 들어가는데도 애가 조금 그나마 버틸만 한 거야. 그 이프님이 내 우는 거 보면은 슬퍼할까봐 내가 막 밤에 이프님 막 잠깐 자고 2분 3분 자고 그럴 때 딱 웃어 펑펑 울다가 또 이프님 막 비틀거리면 또 이렇게 손 잡아주고 계속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좀 한 4일째 5일째 돼서 조금 나아지고 조금 덜 아파졌을 때, 그냥 계속 아프긴 한데 조금 덜 아파졌을 때, 그때 이제 이프님한테 그랬어. 여보 그때 내가 진통제 빼서 미안해. 진통제 뺐으면 안 되는데 내가 병신이라 내가 진통제를 뺐어 미안해. 그래서 막 울었어. 근데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우리 와이프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프님한테 이프님한테 미안하다고 막 이러는데 이프님이 우리 와이프가 아니야 그때 그렇고 오빠가 나는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몰랐지 오빠하고 그 의료진 판단이 맞을 거야 진짜 그래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 괜찮아. 이제 애기를 막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멘탈도 그렇고 조금 회복세가 보이니까 애기를 이제 막 보여주는데 와가지고 이제 막 애기 보여줘.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요. 이러면서 막 손가락 발가락 하나씩 세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러고서 애기 막 이렇게 고추 잘 달려 있고요. 막 다 있고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줘. 그리고 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청력 검사도 하고 발 뒤꿈치에서 피 빼가지고 그걸로 갖다가 뭐 몸에 잘못된 거 있나 없나 그런 거 검사하는 것도 피 검사도 같이. 그러면서 혈액형도 나오고. 근데 이미 그때 됐을 때는 얼굴이 또 바뀌어 있더라고. 얼굴이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앞에 눌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야 지호야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한 이틀 못 봤어 지호를. 그래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 근데 내가 기억하는 거는 지호가 이마가 나랑 똑같아. 내가 맨날 여기 이마 이렇게 까면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형 그거 저거야 머리 대머리 되려 그러는 거야. 여기 이마 왜 이렇게 들어갔어? 형 그거 대머리 되는 거야 맨날 이랬잖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랬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잔털이 여기가 이렇게 지금은 살색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잔털이었지. 잔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긴 털이 안 나고 잔털만 나는 구간이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잔털은 안 나는 거지. 근데 우리 지호가 나랑 이마가 똑같이 생겼어. 태어났을 때 보고. 그래서 그리고 귀 여기 있는데 까맣게 뭐 이렇게 점같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딱 기억을 했어. 왼쪽 귀에 까만색 점이 있고 이마가 이렇게 뒤로 벗어져가지고 못생겼다 이러고 알고 있었는데 이틀 뒤에 데리고 왔는데 안 못생긴 거야. 애가
뭐 이게 얼굴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됐어. 가려막이 이렇게 됐어. 진짜 안타깝게도 눈, 코, 입, 귀, 혈액형까지 전부 저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지. 쌍꺼풀도 없고, 이프님 쌍꺼풀인데 쌍꺼풀도 없고, 코도 나랑 똑같이 생겼고, 입술 조그만 것도 나랑 똑같이 생겼고, 귀도 나랑 똑같이 생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역장에서 전역을 한 투수입니다. 별의별 곳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유격 중간에 전역을 했습니다. 유역장에서 전역을 하게 된 이유는 어찌 보면 메르스 때문이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말년에 쌓아둔 포상과 말차를 다 합쳐서 대략 14일 정도 남아있었는데, 그때 상급 부대 지침으로 말년 휴가 가는 사람들은 복귀시켜서 보내지 말고 그냥 전역시켜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지침으로 인해서 저는 처음에 유격 훈련이 겹치니까 안 간다는 생각을 하고 기뻐서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창 갔다 온 동기 한 명은 3일 영창을 갔다 온 것 때문에 유격을 풀로 뛰고 나가야 되는 판이라 유격 가기 이틀 전부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뭐? 전역을 하기 전에 유격을 가는 사람이 있다? 삐용삐용 퓨 하면서 놀리고, 갓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들 보면 어휴 야 처음 와서 받는 훈련이 유격에 시작되더니 정말 불쌍하다, 나 전역하는데 이러면서 신병 놀리고, 친한 간부님들한테는 에? 유역장 가십니까? 그날은 원래 전역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어차피 애들 군장 싸고 유격장 갈 준비할 테니 미리 속옷이나 싸제물품이랑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나눠주고 전역 전까지 쓸 속옷 및 수건 빼고 다 주고 여유롭게 지냈는데, 유격장 가기 전날에 주임원사님이 네 가기 전에 끝까지 부려먹어야 되겠다며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임 한 명이 저보고 대대장실로 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저희는 동원부대라서 대대병사들 끽해봐야 30명 안팎이라 대대장님이 행정반에 따로 조그마한 방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거의 뭐 중대장님급이네. 그때까지 저는 그냥 내일 유격장 다 같이 가시니까 전역 신고 미리 받는가 보다 하고서 웃으면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제가 행정반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야 땡땡아 유격장 가야지 군장 싸 이러시는 거였어요. 처음에 듣고 에이 대대장님 장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격장 왜 갑니까? 중간에 하다가 복귀하고 전역 신고 받습니까? 라는 말을 하자마자 대대장님이 기다렸다는지 당연히 그래야지, 대대장도 훈련 받는데 네가 빠져? 이 소리를 하시길래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유격 훈련을 받는다는 게 빡친 대대장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이건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 안 그러면 진짜 유격장 간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뇌리에 스치자마자 대대장님이 하시는 말이 야, 니 만약에 유격장 안 가면 포상 지금 다 잘라서 말차만 쓰게 할 거야, 인사장교! 라는 말을 듣자마자 행정반에 있던 후임들부터 간부들까지 모두 제가 유격장에 간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하면서 축제가 일어났네. 대대장님에게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하루만 있으면 되고 잘리면 그 기간에 풀로 유격을 가겠다 싶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 판단하고 유격장을 가겠다고 하고, 대장님에게 그러면 중간에 복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연대 말에서 차량을 미리 예약해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하룻밤 자고 저녁 신고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휴가 출타자용 군장이 아닌 리얼 유격장 가기 위해 살기 위해 싸는 군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동기 한 명은 와서 진심을 다해서 웃으면서 업보 풀스택 쌌더니 이렇게 업보 청산한다고 하루 종일 놀렸습니다.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속옷을 생각해보니 많이 갈아입게 될 것 같아서 PX에서 새 속옷도 몇 세트 사고 생존형 군장을 완성시켰죠. 유격장 가는 날 저희는 유격장이 멀어서 중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단 본부에 내려서 가라는 군장이 아닌 리얼 군장으로 유격 행군을 하고 입소를 한 뒤 입소식 전까지 쉬고 있는데 진짜 여기 왜 온 거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진짜 푸른 거 탑에 말년의 유격이라니! 그래도 D 텐트는 미리 며칠 전에 후임이랑 몇 명이 와서 미리 다 쳐놓은 상태라 쉬고 있는데, 진짜 유격 체조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1년 만에 대대장님한테 가서 직접 유격 체조는 진짜 안 된다고 하니 대대장님도 제가 불쌍했는지 벌써 미리 말을 해놨다는 겁니다. 입소식 끝나고 체조할 때 바로 열애하고 식사 추진할 사람이 없으니 주임원사 따라가서 도와줘라 하고 말을 해준 거죠. 그걸 듣고 그래! 유격 체조랑 다른 거 안 하면 그냥 놀러 온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1개 대대병사가 30명 안팎이며 중대장 4명에 대대장님이 있고 부사관이 4-5명인데
근데 이거 대대장님이 주임원사님한테만 말을 하고 다른 간부들한테 말을 안 한 겁니다. 입소식이 끝나고 체조 시작하니까 열애를 하려고 쓱 나가는데 갑자기 친한 준대장님이 날 잡으면서 야 땡땡아 유격 체조해야지 이러면서 희번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야. 아 업보가 청선이 다 된 게 아니구나. 그래도 빠져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유격 조교가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고 유격 체조 시작합니다. 올빼미들 줄 빨리빨리 섭니다. 이 소리 듣자마자 저는 유격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유격 체조를 1시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대대장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발견하시고 야 넌 왜 열애 안 했어? 식사 추징 지금 가야지 이러시는 겁니다. 친한 중대장은 그 소리 듣고 처음에는 처음 듣는 사실이라 놀래고 체조를 시킨 게 미안해서 그런지 저를 보고 아 식사 추진 열애였구나 미안 이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체조를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괜찮습니다를 연발하고 텐트로 복귀하니 주임원사님이 취사장 밥 다 됐으니까 밥 가지러 가자면서 저를 끌고 취사장에 가서 밥을 또 옮겼습니다. 그리고 식사 추진하고 배식까지 다 해야 하고 배식하고 밥 먹고 이제 뭐 없겠지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른 거 해야 하는 거니까 생각하면서 텐트에 누워서 자려는데 갑자기 다른 중대장님이 저를 미친 듯이 쳤습니다. 그래서 뭐지 싶어서 나오니까 참호격투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제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체격이 좀 있고 참호격투에서 관보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뒤집어 버리니까 이번에 대대끼리 붙기로 했는데 신병들이 힘이 딸린다고 사람이 없다고 무조건 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구사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어차피 전투복도 B급까지 와서 크게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대대전에서 1위를 쟁취한 뒤에 이제 빠져나가려니까 갑자기 연대 1위 붙는다고 해서 무슨 참호격투를 점심 먹고 저녁이다 될까지 하게 된 겁니다. 주임원사는 갑자기 저를 찾으면서 식사 추진을 또 데려가고 거기에서 배식까지 하고 나니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짜 유격장 올 때 아무것도 안 시킬 것처럼 해놓고 참호격투 때 애들 쉬고 있을 때 저만 좁아지게 유격을 한 겁니다. 거기에 식사 추진까지라뇨. 그러고 저녁 식사를 끝내고 좀 쉬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호출을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지쳐서 쓰러지겠다 제발 일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야 땡땡아 솔직히 그냥 부대에 아무도 없이 그냥 저녁 대기하는 것보단 이렇게 오는 게 더 낫지 않았냐? 이 말을 하시면서 간부들이랑 준비해놓은 보급 쌀 케이크를 내놓으신 겁니다. 야 우리가 뭐 해줄 건 없고 저녁 신고나 지금 하자 이러는데 진짜 뭔가 이때까지 있었던 군 생활들이랑 이런 게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대장님이 텐트 밖에 있던 후임들 애들 전부 밖에 와서 저녁 신고 받으라고 하는데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격장에서 대대장님이 저녁 신고는 원래 신병이 받는 거라면서 신병들 세워놓고 저녁 신고를 하고 군장이랑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정리할 테니 그냥 그대로 몸만 복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임원사님이랑 같이 부대로 복귀하러 유격장 밖으로 나가는데 간이 위병소에 서있던 다른 연대 아저씨들한테 아저씨 저 저녁해요 고생하세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저 아저씨 미쳤나봐 하면서 아무도 믿고 있는 찰나에 저희 부대 전통이 저녁자들 보낼 때 대대 밖으로 다 나와서 저녁자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동기 한 명이 존나 큰 목소리로 저녁자에 대한 경례! 하면서 한결! 이러면서 경례를 하는데 그때 아저씨들 표정이 뭐야 유격장에서 왜 저녁을 해? 이러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보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부대에 복귀해서 든 생각이 일단 애들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차량이 복귀해야 하니까 그 차량에다가 PX가 문이 열려있어서 PX에서 음료수 3장이랑 빵 3박스를 실어서 해줄 게 없지만 이거라도 가져다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진짜 니 처음에 왔을 때 언제 가겠나 싶었는데 진짜 가네 하면서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에 울컥하더라고. 그러고 나머지 속옷들 새거랑 다른 거 줄 거 없나 싶은 거 다 세팅하고 유격 복귀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나마 지갑에 있던 현금 5만원 전부 다 빼서 동기 관물대 애들끼리 복귀하고 회식하면서 나눠 먹으라는 편지 하나 두고 아무도 없는 막사에서 혼자 자고 일어나서 연대 잔류 병사에게 인도 인접 받고 전역했습니다. 뭔가 주저리 많이 쓴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참 처음에는 막 업보 엄청 쌓고 그러길래 패급인가 했는데 패급 아니었네. 멋있네. 물론 전역자들에게는 저녁 전날이 유격 시작하는 날이면은 좀 짜증나죠. 이게 보통 그냥 간부들이 대우해주기도 하거든요. 간부들이 그냥 넌 저 빠지고 넌 그냥 근무 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야간 근무 뺑뺑이를 돌린다든지 뭐 저 앞에 뭐 그거 잠깐 쓰고서 그 다음날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격을 다 끌고 나갔다는 거는 뭔가 이벤트를 해주고 왜냐하면 얘네 전통이 보니까 인원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간부들 다 해봐야 뭐 한 40명 정도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전역자에 대한 경례 이러면은 다 같이 이렇게 막 경례해주고 막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격을 본인들이 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전역자면은 전역 신고도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거기서 얼레벌레 그러고 있다가 그냥 전역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장 입장에서는 이벤트 겸 지금 이렇게 썰랑썰레에다가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추억을 남겨줄 겸 해서 끌고 가가지고 한번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참 대대장님이 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하루 조금 짜증이 났었지만 평생 남을 좋은
짜릿한 하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짜릿한 경험 하나 시켜준 것 같아서 부럽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역하기 전날 저녁 날 낮에 그 대대장님이 병사식당 배수로 청소하라 그래서 병사식당 있는데 그 하수구 안에 파이프 있는데 그거 엄청 크거든요. 거기는 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짬 펐어요. 예. 썩은 짬, 뭐 쥐도 있고 막 그런데 나는 그런 거 기대했는데 유격장 갔다 그러길래 아쉽네. 근데 뭐 참호격투 6시간 넘게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난 처음에 미쳤는 줄 알았어. 배수로 팔아 그러길래 저 내일 저녁합니다. 그거 안 파면 저녁 식구 안 받아. 한국 전쟁이 미국에 준 영향. 춥고 힘든 날씨에 대비하려고 캘리포니아 높은 산맥. 아 이거 보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해준 말씀 생각나네. 그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6.25 때 그 피난 오실 때 그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북한군이 막 집을 막 들쑤시고 막 남자들은 막 징집해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할머니랑 막 동생분들이랑 막 해가지고 막 마룻바닥 같은데 막 이런데 숨어 계시고 막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마을에서 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오늘 뭐 저녁에 어떻게 해가지고 간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둘러둘러 들은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가 할머니 동생분 한 분, 뛸 수 있는 남동생 한 분하고 같이 손잡고서 확 뛰어가지고 그 항구에 간 거야. 근데 항구에 가서 이제 배가 아직 떠 있어. 배가 떠 있고 할머니가 도착을 하는데 막 배 그 끈을 막 풀어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랬대. 그래갖고 할머니가 막 가서 그 배 끝에 그 나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선같이 그런 큰 배가 아니라 나무배야, 나무배. 그런 나무배에 그걸 잡고서 태워달라 그랬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배 타면은 그 배 뒤집어진다고 재수없다 그러면서 그 막 저거 뭐야 노 같은 걸로 갖다가 막 떨어지라고 막 때리고 그랬대 할머니를. 할머니가 죽어도 안 떨어지고 동생이랑 같이 그 배 꽉 잡고서 같이 가자고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꽉 잡고 있었대. 그러다가 거기 타고 계시던 그 어떤 아주머니인가 누가 아유 그러다가 진짜 여기서 애 잡겠다고 막 이러면서 애들 잡겠다 그러면서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동생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서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치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저 하얀색 그 골짜기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해준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게, 그렇게 하고서도 이제 뭐 도망을 많이 못 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걸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돼서 보찜 메고 막 이러고서 이제 걸어서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이런 골짜기인 거야. 이런 눈이 엄청 덮여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랑 줄지어가지고 앞 사람이 걷는 눈 이렇게 밟은 자국 따라서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신 거야. 근데 저기 멀리서 탱 소리가 계속 날리대, 멀리서. 그래서 아, 또 산 너머에서 또 전투하나 보다, 싸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대.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보찜을 잔뜩 쥐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우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한번 봐봐요 이러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좀 봐봐요. 아 왜 이렇게 따끔따끔하지, 뭐 있어요? 이러고서 보여줬대. 총만 이 뒤 다리 허벅지 뒤쪽으로 피가 쭉 이렇게 흐르고 있었대. 그래서 그거 보고서 할머니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아유 총 맞았어요 이러면은 이 사람이 흥분하고 갑자기 좌절하고 이럴까봐 아유 그냥 조금 상처 났어요, 빨리 앞으로 가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가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도 결국 거기 골짜기를 통과하고 할머니도 같이 통과하고 그래.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집에 항상 그 뭐 라면 같은 거 한 박스씩 있어. 막 이렇게 어디 열면 라면 같은 거 한 박스씩. 여기 뭐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뭐 카레 그 3분 뭐 요리 그런 거 막 잔뜩 들어있어. 할머니 이거 다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나 그랬더니 아유 꽉꽉 차 있어야 돼, 꽉꽉 차 있어야 돼. 냉장고도 안에 열어보면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있어. 근데 막 못 먹는 건 냉동실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냉동실을 열면 냉동실에서 막 쏟아져. 막 우라락 하면서 막 쏟아져. 그럴 정도로 먹는 걸 냉동실에 다 꽉꽉 채워놓으셨어. 그래서 할머니 이거 뭐 어디 있는지 뭐 알 수도 없겠어. 이거 어떻게 냉장고 이렇게 채워놨어요?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 전쟁을 한번 겪으신 분이라 그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못 먹고 사람들이 완전 패닉이 일어나고 그 막 추악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셔서 그게 완전 딱 굳어 계시더라고. 전쟁 나면은 집에서 며칠 동안 먹고 지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막 건전지 같은 것도 그렇고 막 다 이렇게 막 비축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항상 많이 갖고 많이 지금은 좀 그래도 나아지셨어. 옛날에는 막 꽉꽉 채.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쟁에 대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어. 그런 할머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예 나는 전쟁에 관여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때 그 바로 직후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 뭐 재건되고 막 그럴 때 살아온 것도 아니고 다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부국강병해졌을 때 그때 태어나고 그래서 그런 걸 하나도 고통을 못 받고 자랐지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지. 전쟁 나면은 진짜 큰일이구나. 그래서 그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고통이나 이런 거에서 전쟁이 나면 모든 게 해소될 거라는 상상에 그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전쟁 나서 다 뒤집어지고 내 빚진 거 전부 다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빚지고 뭐 날아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이 날아가고 내 가족들이 막 힘들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막 완전 다 망가지는 걸 눈으로 보고 그걸 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건 천국이지. 그러니까 절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손자병법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병법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 전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나가서 총칼 들고 싸워야지 나도. 근데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자 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